아서왕의 이야기는 그의 신비로운 탄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브리튼을 혼란스럽게 다스리던 왕 우서 펜드래곤에게는 이루지 못할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월 공작의 아름다운 아내 이그레인이었죠. 우서 왕의 간절한 염원을 들은 궁정의 강력한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리는 기묘한 마법으로 우서 왕이 공작의 모습으로 변해 이그레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멀리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자신에게 넘겨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사랑에 눈이 먼 우서 왕은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서가 태어나자 멀리는 약속대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브리튼은 왕위 다툼이 잦아 왕족의 신변이 위태로웠기에 멀리는 아서의 안전을 위해 그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서는 평범한 기사 에크터 경의 집에서 양육되었고 자신에게 왕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에크터 경의 아들 케이의 보조 기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기사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강하고 정직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이는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백성들을 이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우서 왕이 후계자 없이 갑작스럽게 죽자 브리튼은 다시 한번 깊은 혼란과 분열에 빠져들었습니다. 각지의 영주들과 귀족들이 저마다 왕위를 주장하며 내전의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졌죠. 이때 멀린이 다시 등장하여 이 혼란을 잠재울 마법적인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런던의 한 교회 앞돌 속에 신비로운 검 엑스칼리버가 박혀 있었고 그 검 옆에는 이 검을 뽑는 자가 브리튼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용맹한 기사와 권세 있는 귀족들이 자신의 힘과 혈통을 과시하며 검을 뽑으려 했지만 그 누구도 검을 꿈쩍도 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돌은 검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아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형 케이가 마상 시합에 쓸 자신의 검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아서는 형을 위해 교회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돌에 박힌 검을 발견했습니다. 저 검이라도 가져다 주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서는 검을 잡았고 놀랍게도 검은 마치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쉽게 뽑혀 나왔습니다. 아서 자신도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서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귀족들도 멀린의 강력한 주장과 몇 번의 재시험 끝에 아서가 진정으로 신의 선택을 받은 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아서는 브리튼의 왕으로 즉위했고 그의 통치 아래 브리튼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아서의 정통성과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검이 되었고 아서왕 전설의 위대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아서왕은 현명한 마법사 멀린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으며 혼란스럽던 브리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직접 전장에 나서 색슨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연이어 물리쳤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영주들을 규합하여 분열된 브리튼을 하나의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서왕의 통치는 단순히 힘만을 내세우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명예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왕국을 꿈꿨고 이러한 그의 고귀한 이상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전설적인 원탁이었습니다. 원탁은 말 그대로 원형으로 되어 있어 상석이 없었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기사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발언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이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서왕은 전국의 용맹하고 고결하며 뛰어난 기사들을 불러 모아 이 원탁에 앉게 함으로써 그들을 단순히 왕의 부하가 아닌 왕의 동료이자 정의의 수호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집단이 바로 원탁의 기사단입니다. 그들은 왕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왕국의 도덕적 나침반이었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아서왕 앞에서 숭고한 기사도 정신을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불의와 폭력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둘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자신의 모든 용기와 힘을 바쳤습니다. 셋째,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겁하거나 비열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기사에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넷째,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맡은 바 임무의 추호도 소홀함이 없는 성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다섯째, 신뢰와 약속은 기사도의 핵심 가치였으며 이들은 자신의 맹세와 한 번 뱉은 말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아서왕의 수도이자 기사도의 상징인 카멜롯에 모여 정의를 실현하고 모험을 찾아 떠났습니다. 카멜롯은 브리튼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곳으로 아서왕과 기사들의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진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번영과 평화가 넘치는 이상적인 요새였으며 모든 기사들이 꿈꾸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카멜롯에서 기사들은 수많은 모험을 떠나 괴물을 물리치고 억압받는 이들을 구하고 위험에 처한 공주들을 구출하며 서로에게 우정을 맹세하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은 이렇듯 브리튼의 영광스러운 황금 시대를 열며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전승마다 그 수가 다르지만 아서왕 전설에서 특히 유명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사들은 몇몇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의 영광스러운 업적과 더불어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은 아서왕국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랜슬롯 경 호수의 기사. 랜슬롯은 아서왕의 가장 위대한 기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호수의 기사로 불리기도 한 그는 무용과 기사도 덕목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실상 인간으로서 완벽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의 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수많은 전투에서 아서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아서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아서왕의 왕국을 든든히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였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적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랜슬롯은 아서왕의 아름다운 왕비 귀네비어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분류는 단순한 개인적인 죄악을 넘어 기사도의 신성한 맹세를 더럽히고 아서왕국과 원탁의 기사단의 몰락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기사단은 왕에게 충성하는 파와 랜슬롯을 옹호하는 파로 끔찍하게 분열되었고 기사도 정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랜슬롯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프랑스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아서왕은 랜슬롯을 처벌하기 위해 기사단을 이끌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고 이는 브리튼의 국력을 심각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아서왕이 죽고 왕국이 몰락한 후 랜슬롯은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며 속죄하기 위해 수도사가 되어 여생을 보냅니다. 그는 단식과 기도로 속죄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의 삶은 완벽함에서 비극으로 추락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갤러헤드 경 순결한 성배의 기사, 랜슬롯의 아들이자 가장 순수하고 성스러운 기사로 묘사됩니다. 그는 그 어떤 세속적인 죄도 범하지 않은 유일한 기사였으며 원탁의 기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배 탐색에 예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순결함과 강한 신앙심은 다른 기사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었고 그는 맹렬한 전투 능력보다는 영적인 빛을 발하는 존재였습니다. 갤러헤드는 퍼시벌, 보어스와 함께 성배를 찾아 떠난 탐색에서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고 성배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으로 지상에서의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후 그는 성배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성공은 다른 기사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으로 인한 실패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기사단의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징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육신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퍼시벌 경순진함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 구도자, 순수하고 소박한 시골 출신 기사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초반에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성장하여 성배 탐색에 성공하는 몇 안 되는 기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량보다는 순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배의 영적인 부름에 응했으며 험난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러헤드, 보어스와 함께 성배를 찾은 후 그의 영적인 길을 따라 세속적인 삶과 기사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 여생을 보냅니다. 그는 평화롭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인간의 영적인 탐색과 깨달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순진한 소년이 위대한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보어스 경 믿음을 지킨 최후의 증인, 랜슬롯의 사촌이자 갤러헤드의 삼촌으로 성배 탐색에 성공한 3명의 기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성배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며 굳건한 믿음과 도덕성을 지켰습니다. 성배 탐색에서 돌아와 아서왕에게 성배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전해주는 기사가 됩니다. 원탁의 기사단이 몰락하고 아서왕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 왕의 이상과 기사도의 정신을 기억하는 최후의 증인으로 남습니다. 그는 아서왕의 마지막 비극적인 전투에도 참여했고 왕이 죽은 후에도 그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헌신적인 인물로 훗날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돌려주는 베디비어 경과 함께 아서왕의 유지를 받드는 마지막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가웨인 경 명예로운 기사, 아서왕의 조카이자 원탁의 기사단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서왕의 오른팔이라 불릴 정도로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으며 용맹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른 기사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여겼고 수많은 위협에서 아서왕과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랜슬롯과 귀네비어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고 그의 동생들이 랜슬롯에게 살해당하자 가웨인 경은 랜슬롯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복수심은 아서왕이 랜슬롯과의 전쟁을 위해 프랑스로 원정 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는 브리튼의 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랜슬롯과의 전투 중 입은 치명적인 상처가 악화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의 죽음은 아서 왕국 몰락의 또 다른 비극적인 전조가 됩니다. 가웨인은 명예를 중시했으나 결국 개인적인 복수심이 대의를 해치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비극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모드레드 욕망의 눈먼 왕위 찬탈자, 아서왕의 사생아이자 왕위 찬탈을 꿈꾼 반역자입니다. 그는 기사도의 덕목을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왕국을 파멸로 이끄는 악의 화신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존재는 아서 왕국 내부의 잠재된 분열의 씨앗이자 왕국의 완벽한 균열을 초래하는 촉매제였습니다. 아서 왕이 랜슬롯과의 전쟁을 위해 프랑스로 원정 간 사이 모드레드는 브리튼에서 왕위를 찬탈하고 왕비 귀네비어를 강제로 납치하는 등 극심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서왕은 급히 귀국하여 모드레드의 군대와 캄란 전투에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모드레드는 아서왕의 검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기 직전 최후의 일격으로 아서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이는 아서왕국의 종말을 확정짓는 결정타가 됩니다. 그는 아서왕의 이상을 파괴하고 왕국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아서왕국이 몰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원탁의 기사단을 뒤흔든 랜슬롯과 귀네비어 왕비의 금지된 불륜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기사도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왕국의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원탁의 기사단은 왕에게 충성하는 파와 랜슬롯을 옹호하는 파로 처참하게 분열되었으며 이는 왕국의 내적 균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아서왕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감과 왕으로서의 의무감 사이에서 고뇌하며 결국 랜슬롯을 처벌하기 위해 기사단을 이끌고 프랑스로 원정을 떠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서왕이 브리튼을 비운 사이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인물인 그의 사생아 모드레드가 브리튼에서 왕위를 찬탈하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드레드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인 아서에게 칼을 겨누었고 왕국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서왕은 랜슬롯과의 전쟁을 멈추고 급히 귀국하여 모드레드의 군대와 캄란 전투에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캄란 전투는 아서왕 전설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이자 아서왕국의 종말을 알리는 피해 대결이었습니다. 한때 브리튼의 영광을 이끌었던 원탁의 기사들,
대부분이 이 전투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다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고 기사도의 이상은 처참하게 짓밟렸습니다. 전투의 최후, 아서왕은 모드레드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드레드 역시 죽기 직전 아서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아서왕은 쓰러져 자신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서왕은 마지막 남은 충성스러운 기사 베디비어 경에게 자신의 검 엑스칼리버를 호수의 요정에게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베디비어는 왕의 마지막 유품인 엑스칼리버를 보관하고 싶은 욕심에 2번이나 망설이며 왕의 명령을 거역할 뻔했지만 아서왕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왕의 마지막 유언을 따랐습니다. 베디비어가 검을 던지자 호수에서 손이 솟아올라 엑스칼리버를 받아갔고 검은 다시 호수 속으로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검이 사라진 후 아서왕은 신비로운 배에 실려 안개에 휩싸인 아발론이라는 전설의 섬으로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브리튼이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돌아올 것이라는 영원한 희망의 전설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